업종도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아래쪽에 이제 외국인 얼마나 하고 있나 좀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들어온 거 보이시고, 기관도 한번 같이 볼까요? 기관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응식료 업종, 외국인이 아직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진짜 이거 지난주 쬐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쬐끔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반등 후에 다시 떨어지는 패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이제 딱 맞고 떨어지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농산물 가격, 밀가루 가격이 오른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저평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대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음식료 값이 오른다고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들을 먹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아쉽긴 하네요. 섬유의복은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차트도 이 라인은 깨졌지만은, 그죠? 이 라인이 살짝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늦춰 잡으면 아직은 좀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지금은 접근하기가. 종이 목재도, 섬유의복도 그렇고 종이 목재도 워낙 강세 수혜가 될 수는 있는데, 종이 목재도 예전에 한껏 오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가 좀 나가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섬유의복도 잘 봐야죠. 이거 나가나, 그죠? 나가는가,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하는 중에 여기 벗어나는 거. 일단 요거는 벗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여긴 당연히 이제 지켜내야 되는 자리고,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화학은 이건 LG화학 차트라 중소화학은 좀 다른데, 그죠? 음, 제가 늘 말씀드렸죠. LG화학은 조금 약간 제가 볼 때 다른 화학주보다는 약간 뭐 그러니까 저평가라 보기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옛날에 좀 드리긴 했었죠. 물론 올해 실적은 겁나 좋아졌다. 그래서 고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올해 실적 워낙 좋아져가지고 또 저평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오히려 다른 중소화학주들이 저평가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 외국인 들어오고 신호 좋네요. 그죠? 의약품 구성 종목 볼까요? 이런데요. 이 중에서 여기는 이제 복제약이 많잖아요. 뭐 이런 세트론 이런 걸 빼고 PBR 막 10 넘거나 좀 뭐 신분의약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지뢰들이 몇 개 있고, 근데 이 중에서 PBR 2 아래이고 낮은 애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PBR 2 아래면서 PBR 둘이요, 둘 아래면서 예를 들어서 적자만 아니라면은 조금 뭐 일부 가져가셔도, 이 중에서 간혹 이제 어차피 약간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지만 뭐 이렇게 치료제 연관해서 이렇게 올려 붙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약주 모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작년에도 제가 제약주 고평가 제약주 경고했지만은 투자 가는 제약주들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유나이티드도 많이 올랐죠. 신풍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신풍이 작년 초에는 그 고평가가 당연히 아니었죠. 그리고 신일도 엄청 올랐고, 지금 오른 것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동제약이 한데, 일동제약이 오르기 전에는 그 고평가가 아니었겠죠. 지금은 늦었고, 그런 식으로. 근데 다는 아닐 거고, 이제 일부가 이제 세력이 입성해서 좀 해먹고 가는 건데, 이 중에서도 파미스 이르는 안 됩니다. 이제 기억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한올바이오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경고하고 많이 떨어졌는데도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아직도 약간 그렇고, 물론 신호는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중에서 진호생명과학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제가 옛날에 경고했던 종목들은 빼고 PBR로만 좀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 3 아래를 고르십시오. 5 이상은 조금 그렇고, 더 오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약으로도 검색해 주시고 약품으로 검색해 주셔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제가 뭐 찾아서 알려드리는 수도 있긴 한데, 중소형주는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이제 개인들 모이면은 이제 오히려 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들을 꼬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형주라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또 그런 식으로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금속 가물은 잘 오르다가 조금 떨어지려는 것 같고요. 철강금속이 좀 신호가 났죠. 철강금속, 중소형 철강, 이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계도 그냥 기계는 그래도 조금
전기전자 강하죠. IT 반도체 역시 아직도 강한 구간에 있고요. 외국인을 잡으면 돼요. 외국인 기계 조금 들어오고 철강동에 아직 외국인이 좀 미진한 게 좀 들어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종전수혜로 오를 때 사실은 그때도 외국인이 아니고 그때 개인이었거든요. 일반 개인 아닌 것 같고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 옛날에 2018년도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없이도 이게 뭐 종전템만 타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이 좋습니다. 예. 의료 정밀은 신호가 나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하네요. 예, 이건 제가 잘 저평가 종목인지 고평가 종목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각자 저평가인가 보시고 하면 되고 이미 좀 너무 반등 나왔나 싶기도 하고 그죠? 이런 종목 또한 요 정도 라인에서 그죠? 요 정도 라인에서 해서 좀 요 정도 반등. 근데 어떤 외국인은 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운수 장비. 근데 이게 의료 정밀 이거 근데 이게 다 모든 종목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시총상위가 들어오면 이게 들어온다고 뜨거든요. 그건 참고하시고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건 아닐 거고요. 운수 장비가 조금 이 중에 아마 자동차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자동차 부품주라 현대차가 있는데 이게 거의 현대차 그거겠죠. 워낙 강세가 나온다면 현대차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해외 판매가 조금 부진하겠죠. 아직 외국인은 조금 별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차가 작년은 하고 올해 좀 오르긴 했지만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고요. 외국인 기관은 별론데 일단 유통업은 좀 튀어오른 상태고요. 넘어가도록 전기가스가 외국인은 별로지만 이렇게 살짝 현재 신호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원화 강세가 심하게 진행되면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건설은 살짝 외국인 들어 올려놔요. 그죠? 운수 창고는 어떤 기업이냐? 근데 이 중에 HMM이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지고 이것도 거의 HMM에 대한 걸 가능성이 크죠. HMM은 고평가고 공매도도 좀 있고요. 저는 일단 통신업 깔끔하죠. 통신업 깔끔합니다. 저는 좀 통신업에 관심 간다. 그중에 LG 플러스 외국인 좀 들어오고 있고요. SK텔 같은 통신업 이게 반등 잠깐 오다가 꺾어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피를 잘 받으면 이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이 섹터 자체가 고평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살짝 저평가 좀 많이 저평가라고 보기 그렇지만 금융업은 이 정도고 외국인은 좀 괜찮네요. 외국인 기관은 괜찮은데 그죠? 근데 차트는 조금 아직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증권은 살짝 그죠? 증권도 외국인 기관 뭐 나쁘지 않죠. 증권도 저평가가 많고 보험도 고개를 좀 든 것 같고 그죠? 서비스업, 제조업 이 정도입니다. 코스닥 IT 종합은 조금 이제 뭐 조정을 받을 아직 상승세 있지만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제조, 건설, 유통 뭐 특별히 이렇게 운송은 반등 그러니까 아직 못 넘어서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도 조금 코스닥 좀 별로네요. 통신 방송 서비스도 조금 한껏 오른 다음에 조정인데 한껏 오른 다음에 조정이 적정하게 오면은 요 라인으로 봐서 좀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드웨어도 약간 외국인 들어오고 상승 추세, 음식료, 담배도 반등 구간이죠. 외국인은 그냥 그렇고 섬유, 의료, 종이 목재, 편백제 목재, 화학, 중소화학. 아직 화학이 약간 피를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화학도 개별 종목으로 너무 좀 차이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죠. 제약은 일단은 외국인 없지만 코스닥 외국인 상관은 없게 하지만 조금 고개를 들었다고 하기보다 일단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하방이 벗어났을 때 이렇게 보통 고지점에서 나오고 이건 이제 이걸 유지하면서 오르면 좋게 되겠습니다. 비금속, 금속 아직은 반등 정도 구간이고요. 기금속, 전기전자 역시 일반 전기전자랑 의료 정밀은 외국인, 운송장비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죠? 기타 제조,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방송 서비스가 조정이 많이 왔네. 잠깐만요. YTN 뭐 이런 애들이죠. TBC, 뭐 CNM 등인데 많이 꽤 오르다가 떨어진 거라 저가 메리트가 있으려나.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도 조정이 많이 왔네요. 인터넷 구성 종목이 이건데 저는 잘 카페24는 예전에는 좀 고평가였는데 지금 어쩐지 모르겠네요. 줌도 이렇게 저평가는 아니라서. 줌이 조정을 온다. 줌인터넷 잠깐만요. 조정이 많이 왔구나. 줌도 발전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PBR 4.9 한 3 정도까지 떨어져주면 좋은데 아직 뭐 초창기 수익은 근데 뭐 어차피 초기라서 이게 나중에 수익 영업이익은 막 15억뿐이 안 되고 그래. 시가총액도 1367억. 자본 총계도 이제 어차피 인터넷 기업이라고 프로그램이라서 뭐 이렇게 뭐 자본 총계가 많거나 그럴 뭐 이유는 없죠. 300억인데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고평가죠. PER도 높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종목은 좀 더 떨어지면은 뭐 일부는 투자하면서 더 떨어질 때를 노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좀 장기론 이런데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카톡처럼 초기가 이게 얘네들이 앞으로 잘 해야겠죠, 그죠?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적립식 정도 고려하는 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일부는 투자하면서 좀 더 떨어졌을 때를 보는 방향으로. 물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제 떨어지는 게 제한받기도 하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은 뭐 엄청 올라서 SM도 그렇고 JYP 이런 애들 포함될 텐데 좀 고평가라서 주성도 말씀드렸나 싶은데 저는 약간 오히려 하방에 SM 같은 경우랑 JYP는 좀 하방에 좀 관심이 가는데 너무 올렸어요, 제가 볼 때는. BTS 열풍 타고 오징어 게임 열풍 타고 이렇게 오른 건데 그것도 조정을 봐야겠죠. 만약에 접근한다고 해도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외국인 들어왔다 좀 빠지고 디지털도 외국인이 올라서 그 코스닥에 들어온 외국인은 이제 중국 쪽도 많고 검은 머리 외국인도 많아서 다 믿을 건 아닙니다. 컴퓨터 서비스, 통신 장비. 코스닥은 기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정보기. 이거 기관은 왜 이렇게 다 매도만 하는 건지 반도체가 역시 반도체 부품주 격일 텐데 역시 외국인이 요건이 조금만 더 넘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리고 IT 부품주 잘 나가고 있죠. 반도체와 더불어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렇게만 봐도. 이걸 여러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업종이 어느 업종이 잘 나가는 거 찾았다 인터넷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업종 그래프가 사실은 이제 시총 상위가 주로 시총 상위가 그 중에 시총 상위가 있으면은 그게 카피 24일 것 같긴 한데 그저 이 중에서는 아니면 시총 상위를 닮아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좀 저평가됐거나 그런 애들도 또 따로 있어요. 이 중에서 중소형주도 있고 해서 다 분석을 해봐야죠. 볼 거에 어떤 차트를 닮았는지 카페24. 카페24랑 좀 닮았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카페24랑 싱크로가 되나? 좀 다르네. 그냥 조금 다른 것 같고요. 한번 보죠 쭉. 예스24랑 닮았나? 가비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을 보시고 다 나와. 그리고 이 중에서 그걸 봐야죠. 실제로 자세히 보기 귀찮으면 맨 위에 이제 PER하고 PBR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개별 따로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연결이니까 연결 PER, PBR만 보죠. 카페24 PBR 4.97 잠깐 4.05입니다. 이거 살짝 고평가죠. 74.89. 근데 PBR은 좀 고평가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특성상 뭐 많은 자본 총계를 가지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PR도 73면은 뭐 아주 저평가는 아니고 예스24는 PBR 이것도 PBR이 오히려 PBR은 양호한데 PR이 너무 높죠. 대충만 보겠습니다. 가비야 2.0, 15. 차라리 이 정도면 괜찮죠. PER 한 15에 이 정도면 뭐못 투자할 정도는 아니죠. 물론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뭐 부채는 어떤지. 근데 대략만 본다면 이상 네트워크스는 뭐 저평가네. 0.64에 뭐 거래 정지됐나? 아니구나.
그래서 이상 네트워크를 찾았다. 근데 저도 이 종목 뭐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보는 거죠. 어떤 건지 뭐 이상 네트워크스 철강 부분 기타 부분 매출에서 철강 이게 왜 인터넷에 들어와 있어? 아, 철강도 하다가 B2B 전자 상거래 부문과 요것도 하니까는 이거 들어왔네, 인터넷에. 그죠? 그리고 주가는 이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뭐 신호는 안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인터넷 주력이 아니죠, 이건. 더 ENM. PBR 1.2인데 아마 이거 안 나오는 거는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KIN 2.24, 16.33. 좀 저평가 다나와가 좀 궁금한데 2.53까지 떨어졌네. 다나와는 많이 이용하죠. 컴퓨터 근데 11.5. 이 정도면 10점이면은 괜찮죠. 다나와 한번 볼까요? 다나와가 지금 이 정도 차트에 위치해 와 있고 별도로는 어떻게 되나? 별도로는 13.16 나쁘지 않아요. 다나와가 뭐 적자일 리는 없죠. 시가총액 3,400억에 9월까지 253억. 작년하고 동기랑 비슷하니까 뭐 올해도 이 정도 하면은 올해도 PER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죠? 어쩌다 보니까 인터넷 기업을 지금 골라서 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뭐 조금 뭐 통신이나 그런 게 좋다 하면은 뭐 거기서 찾아서 업종에서 좁혀 들어가서 그중 저평가나 아니면 차트 신호난 애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다나와 정도는 합격이네요. 근데 뭐 인터넷 업종을 내가 왜 골랐지요? 잘 나가다가 좀 많이 떨어졌길래 혹시나 좋은 거 있나 봤더니 그 중에 다나와 정도가 같이 떨어져 주면서 이러고 있네요. 그죠? 다나와 16년부터 차트인데 역시 발전하는 기업은 좀 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처럼 딱 이건 교과서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올랐는데 그죠? 딱 교과서적으로 오르고 벗어났어요. 뭐 가끔씩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근데 뭐 실적이 계속 PER 10이면 10년이면 시총만큼 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뭐 앞으로도 뭐 더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은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오늘도 해드렸는데 이걸 해드릴 때마다 너무 이제 볼 거는 방대하고 설명할 건 방대하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뭘 찾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일단 올해 제약약품 중에 복제약 시장 중에 좀 괜찮은 거 저평가는 그거 하나 찾아보시고요. 철강 통신 신호등 근데 이건 제가 뭐 얼마 전에 올려드린 그 원화강세 거기서 다 설명드렸던 거라 통신이 좀 눈에 띕니다. 통신. 근데 통신은 뭐 그거지 뭐 LG 플러스 뭐 SK랑 몇 주 전부터 통신 부품주도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물론 이제 차트 신호에서는 좀 빠지지만은 뭐 증권이나 금융은 좀 그렇고요. 증권, 은행 그 보험도 나쁘지 않고요. 은행은 이제 KB금융 차트를 보면 될 텐데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저평가 제약이랑 제약, 철강, 그 다음에 통신, 일부 은행이나 보험, 일부 저평가 증권주, 음식료는 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저평가 섹터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스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설명 주식집에서 말씀드렸나? 섬유회복은 지금도 좋긴 한데 조금 늦은 것 같고요. 그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시청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